무시하고 있고, 권력 분립제도, 사법권 독립, 그리고 사회재산과 시장경제를 골반으로 하는 경제질서, 이 5개 부분을 현저하게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8가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에서 하나만 위배해도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국가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중에서 공산국가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당에서 예. 같이 이렇게 하시게 됐잖아요. 예, 예. 어떤 공유하는 가장 핵심 가치는 뭐예요? 핵심 가치는 빨리 재판을 제대로 받아라. 우리 헌법에 있는 대로 왜 대통령 되면은 재판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 재판 공소 취소하려고 국정조사하고 있잖아요. 저게 다 빚을없는 짓이거든요. 재판을 받으면은 무죄인지 유죄인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재판을 안 받으면서 애매한 검사들만 괴롭히고 야당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죠. 언제까지 좀 하시는 건가요? 가급적이면은 이재명이가 재판을 받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예, 예.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문제가. 이재명이 그 재판을 받아야 그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대통령 됐다고 그래가지고 법 위에 올라타면은 그거는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지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법치주의가 법 앞에 평등인데 대통령 되면은 법 위에 서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또 지방선거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부산에서만 구의원으로 한 명이 나오고 지금 그 후보를 거의 못 내고 있어요. 지금 기득권 양대 정당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양당 기득권 정당 위주로 돼 있어서 제3당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그 자유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나서겠다는 분이 없어서 몰두하고 있는데, 변호사님만 저는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자유민주당은 애당초 젊은 애국자들이 이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지, 우리 당의 주된 멤버들이 한 자리 차지하겠다든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당입니다. 예. 각 정당마다 정치학교는 있습니다. 아카데미. 예, 예. 예. 우리 그 자유민주당에 정의요를 길러서 우리 자유민주당 출신이 공직에 가면은 공직에 진출한 공직자들이 제대로 자격을 못 갖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당에서는 언제든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국가관 애국심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근데 변호사님도 오랫동안 공직을 해왔어요. 예, 예. 제일 공직에 중요한 사항이 우리 있을 때는 검찰에 있었으니까 법치가 됐잖아요. 지금은 법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법을 깡그리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은 자유민주 기본질서 8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 내가 공직자로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검사일 때는 법치가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터치 정도가 예, 예. 지금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바람, 개혁을 필요했다 이런 조치가 일단 필요해요. 또 우리 자유민주당은 잘 아시다시피 국힘당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던 큰 단체 12개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힘당을 대신할 만한 대한정당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정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기득권 양당으로만 들어가려고 그러지
이런 그 자유민주당 같은 신생정당에 와서 당을 키워볼 생각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젊은이들을 처음부터 양성을 해서 공직에 진출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한 겁니다. 감사실에 보니까 기자분들이 예, 그거는 지금 그분들이 젊은 청년들의 취향이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비판도 있잖아요. 탄핵에 반대하고 예. 계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탄핵을 반대하죠. 탄핵을 찬성하면은 자유우파 국민이 아니죠. 예, 탄핵은 당연히 반대하고 계엄도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특검 계속하고 또 저기 뭡니까 지금 예산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 탄핵 소추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탄핵 수초고 이방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 하루 만에 탄핵 소추해가지고 그 직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강의에서도 약간 그런 쪽에 설명이 많이 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강사한테 어떤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강의를 맡는다면은 왜 계엄이 정당했는지 왜 이게 지금 탄핵이 잘못된 건지 그런 걸 제가 설명할 수 있죠. 변호사님도 이런 지정권을 맡았잖아요. 네. 판단,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해요? 어떤 당을 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투개표 부정은 다른 사람들은 투개표 부정을 얘기하는데 나는 금권선거가 가장 큰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자기 돈도 아니고 국가 돈을 각 가정당 100만 원 정도씩 나눠준다고요. 우리 국민들은 고무신 하나만 받아도 찍어주는 국민들인데 돈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면은 안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도 각 가정에 15만 원 내지 아니야 매인당 15만 원 내지 60만 원씩을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보나마나 부정선거죠. 우리나라 선거법이 애초에 말은 풀고 돈은 묶는다 이렇게 해서 선거법이 제정이 된 건데 종전에는 그 선거법이 지켜졌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신을 전혀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변호사님 계속 헌법 지키고 예. 법치주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통합박물관에서 간호법 행위자 열전을 냈는데 거기 변호사님이 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북 반국가 행위 인명사전을 만들었더니 좌익들이 거기에 맞서가지고 간호법 행위자 열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낀 사람들은 전부 헌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못 낀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렇죠. 지금 왜 문제냐면은 지금 국내 종북 좌익 세력들은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게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헌법? 그러니까 지금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 헌법에 반한다고 반헌법 열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 변호사님이 뽑은 이유가 불임 사건 그런 걸 얘기하는데 네. 아직도 좀 약간 그 불임 사건을 금상중에서 그건 당연하죠. 내가 그 불임 사건 피의자한테 물어봤을 때 왜 그때는 의식학습이 처음 시작됐을 때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도 모르십니까? 역사라는 게 원시 공산사회부터 시작해서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중세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곧 공산주의 사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받고 있지만 곧 도래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걔네들이 군분에 의해서 저한테 그런 협박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중에 무죄를 받나? 그 당시에는 1심, 2심, 3심 다 유죄 나왔고 그 다음에 재심 청구했을 때 한 10년쯤 뒤에 재심 청구를 해서 또 국가보안법 위반은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변호인 영화를 뭐 1000만 명이 봤나 뭐 그렇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 영화를 보고 뭐 2시간 동안 울었다고 그러는데 그 문화의 힘이 그렇게 크다고요. 이게 변호인 영화가 이게 휩쓸고 간 다음에는 누가 항변을 해볼 여지도 없이 대법원까지 휩쓸려 가서 그냥 그러니까 원래 1심, 2심, 3심 다 유죄, 그 다음에 재심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유죄. 그런데 변호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냥 무조건 다 무죄를 만들어버려요. 여론에 휩싸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법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김일성 장학생들이 법조에 침투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억울한 사람을 만들겠어요? 대한민국 검사가 왜 억울한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그 공안검사가 용공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어떻게서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불임 사건을 할 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김일성을 존경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한다. 이거를 우리가 밝힐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밝혔느냐? 한참 남북 간의 대립이 심한데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김일성을 존경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면은 김일성이가 얼마나 기운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1982년 3월 18일 날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방화 사건이 아시죠? 부산 미문화원에 들어가서 휘발유를 한 바퀴씩 껴안고 불을 질러서 공부하던 학생 하나가 타죽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처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유인물을 2가지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유인물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는 미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그런 제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남한은 북침 준비를 완료했다, 이런 2가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시민들한테 다 뿌려졌으니까 다 내용을 아는데 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즘 대학생들이 이런 반미 친북 가격 의식 학습을 받고 있다, 이걸 알렸더니 그 당시 학부모들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반미를 한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은 지금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고, 그 다음에 주권 국가에 외국군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물러나니까 6.25 남침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를 구해줬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다 굶어 죽게 됐는데 미국이 인형 농산물을 무한정 공급해가지고 다 먹고 살게 해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이나 학부모들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미워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 세계에 미국은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전부 반미 주장이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만은 반미 주장이 없다가 부산 미문화원 방어 사건이 우리나라 최초의 반미 투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렇게 미국을 미워하는 의식화 학습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떻게 미국을 미워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학생들이 미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공안검사들이 정통성 없는 정부를 변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갖다 공산주의자로 조작하고 있다. 이래서
공안검사들이 용공 조작한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네. 네. 그 제일 한국이 왜그 서성수 그분들 담당 검사가 기억하세요? 예. 그분들도 지금 재심에서 무죄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지금 간첩 사건이 다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간첩이라는 거는 잡아서 그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간첩을 잡으면은 그 간첩을 이용해서 다른 정보를 끌어내고 다른 간첩을 잡고 또 북한에다가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이래가지고 공소 보류라고 그래가지고 공소 보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처벌 안 하고 뭐 안기부에 직원으로 채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전향을 안 한 사람은 이제 그때서야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속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법원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왜 죄인을 그 구속영장 없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가둬놨느냐.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그러면 간첩이 한 얘기는 전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면 뭐 증거 없는 거죠. 그러면 다 무죄 나는 거죠. 그런 어떠한 메커니즘을 모른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법원이 이런 사정을 몰라서 무죄를 냈는지 법원도 작용화돼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간첩을 잡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다 무죄가 나오는 거다. 간첩 뭐 과거- 조작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요 조작을 왜 합니까 생사람을? 아니 대한민국 검사가 왜 지금 국가 욕을 먹으면서 왜 그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까 내가 어떻게다가 오해를 받아서 공안 용공 조작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용공 조작한다는 얘기가 그 뒤에 이제 풀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뒤에 86년, 87년 되니까 공장에서 노사봉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보통의 노사봉주가 아니라 공산주의식 노동쟁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국민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왜 저러느냐. 이게 대학생들이 의장 취업을 해가지고 근로자들 의식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된 거다 하니까 그때서야 국민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게 이해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나는 이게 이해가 됐는데 공안검사가 용공 조작한다는 거를 베껴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베껴주고 그냥 계속 공안검사가 용공 조작하는 거는 그대로고 그리고 아 이게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맞는가 보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오해를 벗었어도 아직도 전 국민적으로는 공안검사가 용공 조작을 한다는 오해를 아무도 벗겨줄 생각을 안 해요. 억울하시겠네요. 억울하죠. 무지개 억울하죠. 지금 학교에서 또 강의 또 하시다 2월 달에 그때 주제가 보니까 공산주의 관련된 건데 네. 지금 한국에서도 아직도 공산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념 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거꾸로 1970년대부터 좌익들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열심히 이념 교육을 시켜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념 교육을 못했느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77%가 공산주의를 지향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덕분에 공산주의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됐는데 그동안에는 다 공산주의를 지지하다가 6.25 전쟁을 겪어보니까 이거는 공산주의라는 게 이게 상종을 못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공의식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이념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공산주의가 나쁜 걸 뻔히 아는 사람한테 공산주의가 왜 나쁘다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후 세대에 와서는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교육을 시킬 강사가 없는 거예요. 왜 강사가 없느냐? 공산주의라 그러면은 공산주의가 이념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왜 나쁜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념 교육을 전혀 못하다가
1970년대에 윤원구 교수님이 이분이 열렬한 공산주의자였는데 왜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 이론이었는데 왜 전 세계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아니고 전부 수령 1인 독재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공산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통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론이 좋으면 결과가 좋아야지 왜 하나같이 결과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느냐. 그래서 공산주의 공부를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련의 정치학교 가서 경제학교 가서 이런 걸 구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놨고 공산주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 이론이 이중구조로 돼 있다. 얘는 농민을 믿지 마라. 계급 간에는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다. 농민을 믿지 마라. 농민은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땅에 대한 소유 욕구가 있어서 언제든지 부르주아하고 영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민을 믿지 마라. 농민에게는 절대로 권력을 나눠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노동자 농민의 주권이라고 그러다가 농민은 빠지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노동자들은 수백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주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공산당의 주권을 중앙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주권을 이제 공산당에다 위임하고 그러면 주권이면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은 그냥 주권이 없는 존재예요.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공산당이 시시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근데 공산당은 또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공산당도 몇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중앙위원회 위임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정치국에 위임을 하고 그런 정치국원도 11명씩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령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는 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 실천 이론 자체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게 돼 있고 그 밑에 있는 노동자 농민들은 말만 주권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이거 말고도 저기 공산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인데 이 사기를 왜 국민들이 모르느냐. 이 사기치는 방법이 기기묘묘해서 국민들이 이념교육을 따로 받지 않으면 그거를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속임수를 쓰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론이 이중구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용어 혼란 전술, 그 다음에 궤변, 억지, 반복 선전 이런 거를 5가지를 교묘하게 섞어서 쓰면은 아무리 박사라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거를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번 학교에서 그런 걸 하시려는? 예, 공산주의 실체가 뭐다? 왜 이런데 왜 속으면 안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속아 넘어가느냐?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시기에는 중앙검사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11년 9월 달에 그 역사 교과서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국지정에서 그 당시 이조 장관한테 역사 교과서에서라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분명히 해달라. 그래서 이조 장관이 경기다 못해서 역사 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들 20명을 모아놓고 우리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분명히 해달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역사 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은 9명이
그런 황당한 주장에 따를 수 없다. 우리나라가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그런 부당한 주장에 따를 수 없다. 지시에 따를 수 없다 해가지고 9명이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그 9명, 20명 중에서 9명이니까 과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20명 중에서 5명은 공무원이고 15명이 외부 위원인데 그 중에서 9명이 그만둔 겁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나마 역사 교수 중에서 정신이 똑바로 차려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골라서 한 것이 그 지경이에요. 그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나라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가. 거기 5종이 있는데 그 중에 3종에서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없애고 인민주권으로 썼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인민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헌법 개정을 하면은 확실하게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민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헌법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거는 인민민주주의라는 건 공산주의의 그 연종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사람은 공산주의 사회로 보면은 아주 반헌법이죠. 예. 선생님이 그런 헌법에 전혀 기재된 적이 없다고 당시 헌법. 아니 지금 현행 헌법으로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그 공헌을 한 거죠. 훈장을 2개나 받았죠. 1995년에도 그 홍조군정 훈장을 받았고 1997년에는 행조군정 훈장을 받았는데 검찰 역사상 이렇게 연이어서 2년 만에 훈장을 받는 일이 없었고 그리고 황조군정 훈장은 검사장이 돼야 받을 수 있는 훈장인데 나는 부장 때 받았어요. 올해의 공무원 검찰 전체에서 1명을 뽑아서 표창을 하는 건데 올해 공무원에 뽑히면은 성격을 한 겹 높여서 부장검사한테 검사장의 그 훈장을 주는 겁니다. 97년. 97년에 받았죠. 예, 그거는 내가 이제 한총련을 해산시키는데 내가 습격한 공을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받은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아니 지금 뭐 인민민주 사회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시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 말이 맞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의 제기하실 생각? 아니 이의 제기 해봐야 그 김기춘 씨가 왜 처벌받는지 아세요?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분은 반국가적인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한테는 국비를 지원하지 말라. 제 돈으로 반국가적인 작품을 만드는 건 몰라도 국가 돈을 받아가지고 반국가적인 작품을 만드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직권남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처벌받았거든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들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게 의무예요. 의무이자 권리예요. 그런데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반국가적인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국비를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게 지금 처벌받잖아요. 그건 인민민주주의 체제 아니면은 그런 판결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선생님이 근데 막 하신 말씀이 막 망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공산주의자들이 보면은 망언이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좀 어떻게 활동 더 하실 생각이세요?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아니 내가 이것을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오해입니다. 저는 변호사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전교조를 해산시키는데 크게 역할을 했었는데 2006년에 제가 퇴직하고 나와보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전교조에 관한 사설을 썼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전교조가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썼냐면 사설에 전교조는 하루속히 처음처럼 그 참교육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사설을 썼어요. 그런데 참교육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노동
노동자 농민이 그러니까 지금 그 민중이 주인이 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민주주의 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참교육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발견해냈는데 그러면은 지금 저 큰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신문사에서도 참교육이 뭔지, 전교조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거는 결국 인구 싸움이거든요. 인구가 저항형 세력이 많아지면은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선 뭐 전교조의 실체를 알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도 통진당이 위헌인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여기 깊이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그만두고 나가면은 지금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검찰에서도 과거의 전통적인 간첩이라든지 이거 말고 변형된 공산주의 이론에 의한 간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항상 계급이 높고 낮고 간에 제일 선봉에 서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통진당이 위헌정당인 것도 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인 것도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인 것도 내가 안 외치면은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을 희생하시는 거라고. 아니 나로서는 개인적으로는 희생이죠. 진짜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은 제가 뭐더러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때까지는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